우선은 지난 일주일 새 굵직한 이슈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 가운데 미국과의 관세 협상 이야기하지 않을 수 없을 것 같은데요. 지난달 30일 미국과 상호 관세 및 자동차 관세를 기존 25%에서 이제 15%로 낮추는 대신 한국이 미국에 3,500억 달러를 투자하고 1,000억 달러 이상의 LNG 및 기타 에너지 구매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우선은 쌀과 소고기 그 개방에 대해서는 한국과 미국이 현재 말이 다르니까 곧 정상들이 만나는 이 협상 테이블에서 어떻게 진행될 것이냐 이거는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하지만 이미 앞서 말한 관세 협의를 두고 선방했다 또는 퍼주기식이다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갈립니다. 이재명 정부가 민생지원금을 이제 퍼주기 했고 또 북한의 저자세로 맞춰주기 하고 있고 나아가서 미국에도 이렇게까지 투자를 하면 우리나라 경제는 대체 뭐가 남느냐 그렇기 때문에 경제가 어려워지니까 지금 현재 기업 옥죄기를 하는 것 아니냐 뭐 이렇게까지 나아가서 결론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선 새 정부에 대한 논란을 일주일 동안 이제 좀 이슈가 됐던 거를 제가 정리를 해봤는데 우리 조원진 대표님 어떻게 보세요? 지금 뭐 이재명 대통령이 휴가 갔잖아요. 네네. 관세 협상 잘했다고 들어야 하는데 저는 완전한 실패다. 첫째는 EU가 6,500불 투자한다고 하는데 EU는 27개국이 공동으로 투자하는 거예요. 그리고 EU는 GDP가 한 20조 정도 되잖아요. 네. 그 다음에 일본은 5,500불이지만 우리나라 GDP의 2.5배예요. 그런데 우리가 3,500불하고 1,000억 LNG 한다고 하는 거 그게 뭘 성공했다는지 아직 이해를 못 하겠고요. 그 다음에 자동차 관세가 이명박 정부 때 한미 FTA가 제로 관세에서 15% 올랐잖아요. 그런데 일본은 2.5% 관세에서 우리하고 가장 경쟁력 가진 게 일본하고 독일인데 자동차가 네. 거기가 똑같이 15% 올랐으면은 우리는 잘못한 거잖아요. 그다음 유럽은 EU는 초기 관세 협상 테이블에 30%가 올라와 있었어요. EU는 27개국이 다 합쳐서 GDP 20조 되는 EU가 27개국 다 합쳐서 6,500불하고 15% 반을 떨어뜨렸는데 네. 그런 규모적으로 봐도 실패한 건데 자화자찬을 해요. 쌀, 소고기 개방하는 거. 그런데 백악관 대변인이 쌀이라고 분명히 얘기를 해요. 발언할 때. 그래서 이런 쌀 문제는 저는 아니 쌀하고 소고기 문제는 아예 테이블 위에 안 올라온 거 아니냐. 협상 테이블에. 이건 빼고 가자. 그게 이제 완전히 뺀 건지 그렇지 않으면 안 그러면 이렇게 서로 뉘앙스가 다를 수가 없어요. 그리고 나머지 농산품 사과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직격탄을 맞잖아요. 네, 그렇죠. 제로에서 15% 관세를 물어야 되고 그다음에 금융에 미국 거는 무관세로 들어오고 우리는 이제 나가는 거 15% 나가잖아요. 그러면은 금융도 대폭 완화시킨다. 이런 상황 되면은 나머지 농산품은 굉장히 이제 직접적인 직격탄을 맞는데 청와대 용산 대통령실 대변인이 강유정 대변인이 말하는 뉘앙스 이상이에요. 소고기하고 육류 개방 없다. 그런데 그걸 계속적으로 따지면 국익에 해롭다. 아니 육류 개방이 없는데 계속적으로 따지면 국익에 해롭다. 이게 뭐예요? 그러니까 추후 가능성 그러면 열어놓는 것 같은. 아니 그러니까 지금 제가 의문을 제기한 게 없다고는 얘기하지만은 따지면 국익에 해롭다. 이게 아직 사인을 안 했단 말이에요. 사인을 안 했기 때문에 디테일한 부분이 어떤 변화가 있을지도 모르는데 지금 언론이나 이재명 대통령실이나 민주당이 굉장히 잘했다고 얘기하는 이 모양을 보니까 야 이거 제가 볼 때 그냥 완전히 퍼주고 지금 뭐 자동차도 그렇고 철강은 뭐 50% 가는 거잖아요. 그런 입장에서 봐서는 완전히 실패한 관세 협상인데 오죽해서 민주노총이 일어나가지고 지금 난리를 하고 있겠어요. 그런데 메이저 언론들은 조용해. 이재명 정권의 허니문 기간이라도 이 문제는요. 한미 FTA 할 때 그 당시에 광화문을 생각해 보세요. 한미 FTA 할 때 뭐 난리가 났었잖아요. 난리가 난 정도가 아니고 그때 뭐 반미 뭐 양키 고음 해가지고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러한 반대 시위가 있었잖아요. 근데 15% 받았는데 조용해. 이거는 나라가 이제 이재명이 하는 모든 일에 대해서는 이론을 못 거는구나. 대단히 문제가 심각하다. 그런데 트럼프는 빨리 오라 그래. 우리는 늦춰서 가려고. 희한하죠. 이재명이 빨리 가야 되는데 늦춰서 갈래.
트럼프는 그냥 이제 보여주기 식으로 사인만 하면 끝난다 뭐 이렇게 아니, 그냥 추가로 투자하기로 했다는 거야. 그 어. 네가 와서 추가로 투자할 게 한 1,000억 보는 거야. 미국은. 너 추가로 투자할 게 얼마냐 네가 들고 들어올 게. 네네. 협상단에서는 3,500 플러스 LNG가 1,000억 했는데 그보다 더 간다는 거예요, 대표님? 추가로 투자하기로 했다는 거 아니에요. 미국에서 발표가 트럼프 대통령이 이재명 그 대통령하고 정상회담 할 때 또 추가의 투자 부분을 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잖아요. 그래서 그 투자 추가가 뭐냐라는 부분. 또 하나는요. 중국하고 지금 관세 협상이 안 끝났어요. 안 끝났죠. 그런데 이게 중국의 관세 협상이 만약에 지금 우리 한국과 비슷한 수준으로 간다. 우리는 폭망입니다. 폭망. 그래서 중국의 관세가 우리보다 최소한도로 20% 정도가 높아야 돼. 지금은 뭐 서로가 115% 막 때리잖아요. 그런데 중국의 관세 협상 우리 예의주시해야 된다. 그것을 보고 우리가 어느 정도 선방을 했는지 그렇지만 우리가 잘못 들어갔는데 지금 유럽 연합하고 일본을 봐서는 우리는 완전히 잘못한 거예요. 규모로 그 경제 규모로 보나 또 그 주는 방식으로 보나. 그리고 또 하나는 핵심적인 게 미국은 이 발표에서 거기에 이익은 미국 거다. 네, 그렇죠. 미국 거라고 발표를 한 거예요. 그런데 여기는 그냥 펀드로 하니까 투자로 돈을 넣는 게 아니라 이래서 아니 기본적인 경제하는 사람이 은행에 펀드를 담보로 해서 주면은 그거는 그게 돈인 거지. 그게 어떻게 돈이 아니라고 해. 투자가 아니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이 문제 90%의 문제도 명확하게 뭐 처음에 지금 그 구윤철 맞죠? 네네. 그 정책실장에게는 자꾸 왔다 갔다 해. 내용이 처음에는 그럴 리가 있습니까? 하다가 지금은 뭐 그 돈 남은 거 이익금 그냥 미국에다 재투자하는 거다 이런 논리로 자꾸 앞뒤가 안 맞는 얘기를 하니까 이 세 가지 관점이 우리가 예의주시해야 된다. 결론은 실패다. 이번 15% 관세 협상에 퍼준 거는 실패다. 이래 보는 거예요. 위원님은 어떻게 보세요? 위원님 어서 오세요. 아니 뭐 실패라고 네. 이미 뭐 사실 판정이 났지 않습니까? 근데 실패라고 판정이 난 것은 근데 뭐 사실 책임 소재를 물으면 뭐 이재명 대통령도 그리고 이재명 정부도 더불어민주당 정부도 굉장히 잘못했지만 상대가 워낙 트럼프니까 그래 그럴 수도 있다. 그렇게 보겠지만 그 이후로 우리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정부가 하는 행태를 보면 더욱더 우리 기업들을 곤혹스럽게 만드는 거죠. 밖에서 이미 뺨을 맞았는데 우리 기업들한테도 뺨을 더 맞으라고 지금 뭐 세금을 법인세를 올린다고 그러고. 왜냐면 돈 나올 때가 거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뭐 세금 올린다고 그러고 주식 거래세도 올린다고 그러고 뭐 주식 보유세도 앞으로 올릴 것이고 그리고 이게 뭐 온통 기업들을 옥죄는 노란봉투법도 통과시킨다고 상법 개정안 더 센 거 이제 통과시킨다고 하니 아니 기업들이 밖에서 관세를 더 맞아서 수출길이 막힌 판에 아니 기업들이 여기서 장사 좀 하겠다는 기업들도 장사하지 말라고 이제 전방 문 닫으라고 지금 샷다운 내리라고 하는 거지 않습니까? 기술력도 뺏길 텐데. 그러니까요. 그렇죠? 지금 뭐 트럼프가 워낙 세서 그 밖에서 따기를 한 대 맞을 수는 있죠. 근데 트럼프가 하도 이상해서 그럴 수는 있지만 여기 와서까지 기업들한테 사실상 정부가 갑질을 한다면 기업들이 어떻게 여기서 살 수 있겠습니까? 기업들은 정부를 믿고 기업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정부가 기업들에게 편안한 장터를 마련해 주지 못하고 시장을 제대로 만들어 주지 못할 망정 시장을 더 옥죄서 기업들이 이제 더 이상 나 기업 못하겠다. 나 정말 근로자들이 나 찾아와서 매일 나 멱살 잡으면 내가 한 거도 못하고 저 사람들하고 내가 이렇게 밀려가면서까지 내가 짜장면 먹으면서 기업 키웠는데 내가 이렇게까지 정말 가게 못하겠다. 이제 샷다운 내려겠다. 이런 사람들이 더 나올 가능성이 커진 겁니다. 이제 세금이나 그다음 기업 환경을 더욱더 나쁘게 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정부가 트럼프한테 뺨 맞은 것까지는 불가항력이라고 하더라도 지금 기업들한테 이렇게까지 한다는 것은 정말 안타까운 행동이다. 정말 기업들이 이렇게 나간다면 박정희 대통령이 이렇게 힘들어서 나라 만들어 놓으니까 설거지하러 온 사람들이 그릇 다 깨고 이래가지고 어떻게 박정희 대통령 뵐 낯이 있겠습니까? 저는 이 정부가 경제를 이렇게 해서는 정말 우리 경제가
50년 동안 이뤄낸 성취를 한순간에 무너뜨릴 수 있다. 정말 안타깝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뭐 거짓말을 이제 한다고 이제 하는 의견도 있고 트럼프 대통령이 또 입만 열면은 뭐 거짓말 자주 하잖아요. 이렇게 이제 평가를 하시는 분들도 있고 되게 의견이 다양한데 이제 정상들이 만나니까 그 협상 테이블에서 결국에는 지금 아직까지 해결이 안 된 문제들은 대해서는 누가 거짓말을 하고 있냐는 이제 곧 그러면은 나오겠죠. 결국 워딩이 네. 관세 인하가 아니잖아요. 우리 제로 관세에서 15% 인상이 된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트럼프가 제시한 거는 트럼프가 제시한 거지. 그거를 우리가 제로 관세 15% 인상되면 관세 인상이지. 저기 인하가 안 되잖아요. 미국 기준으로 하는. 미국 그래 따라하기 싫어하면서 미국이 제시한 25%. 유럽은 EU는요. EU 연합은 30% 제시했는데 15% 깎았어. 그러니까 저 자막도 이제 관세 인하가 아니라 인하가 아니죠. 제로에서 불러야 15% 인상 이게 맞다 이거지. 그러니까 이 어딩 자체가 완전히 친 이재명 상황으로 가는 거야. 전부 기업 언론들이. 문제는 저는 대한민국 10대 기업 중에서 알짜 기업들은 이제 미국이나 다 나가겠다. 지금 현대자동차, 네. 그다음에 삼성전자, 그다음에 정밀기계 부분 이런 부분들은 이제 대부분 다 미국으로 갈 가능성이 지금은 아무리 막아도요. 지금 아까 우리 최 의원님 말씀대로 노란봉투법 때문에 이제 뭐 그냥 기업주 자체가 범죄자로 몰려가 있는 상황이고 1년 내내 협상하다 끝나요. 막 치고 들어오고 뭐 난리하면은 뭐 협상하다가 1년 내내 끝내. 그럼 그 기업 누가 해요? 그게 유럽에서 들어온 기업이든 미국에서 들어온 기업 한 1,000몇백 개가 우리 짐 살 준비하니까 우리나라 대기업들도 잘 됐어요. 왜냐하면 뭐 우리가 뭐 미국식 주주 자본주의 해가지고 이익을 전부 다 코스피 5천회가 소주주들은 다 주라니. 우리 외기 왜 있냐? 그게 핑계 삼아 뭐 관세 탈피하고 또 미국에 가서 사업하는 게 더 낫겠다 이래가지고 가거든요. 그게 이제 시장이 무너진다는 거죠. 그게 그래서 이 사람들이 여러분도 잘 아셔야 되는 게 이게 관세 협상에서 뭐를 빼뜨리고 소고기하고 쌀만 지켰다 하면서 줄 거 다 줬어요. 이거에 하나의 맹점이 하나 디테일에 뭐가 빠져 있다. 이게 하나 있고 두 번째는 노란봉투법하고 상법 개정하고 이런 걸 해가면서 대기업들을 옥죄는 게 아니고 대기업 해체다 이거는. 이건 대기업 해체인데 눈치 없이 해체하고 있다. 지금 관세 협상 때문에 대기업들은 미국 가가지고 말이죠. 거기에 정의성 같은 경우는 200억 불, 20조죠. 20조 투자한다고 막 난리가고 막 서로 경쟁적으로 하는데 지금 노란봉투법하고 상법 개정해가지고 대주주에 대한 압박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 붙어 있는 사람 누가 있어요? 잘 됐다. 관세 우리가 하기 위해서라도 삼성도 가고 현대도 간다. 그게 지금 사회주의 좌파들의 논리였잖아요. 네. 대기업을 해체해서 중소기업으로 하는데 우리 중소기업이 대기업만큼 그 정도로 기술력이 안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경제적인 취약점이 대기업 중심으로 되어 있는 그런 상황에서 무너진다. 여기는 이재명 좌파 정권이 들어오면 제가 얘기했잖아요. 사회주의자들 경제 한 번도 해보지 않은 경제 논리 가져가 문재인 때 소득주도 성장 사람이 말을 거는 사람이 말을 거는 뭐 마차가 말을 거는 상황이 왔다. 지금 미국식 주식 자본주의가 5천 코스피라 띄워놓고 이래놓으니까 이제 기업들이 가만히 보다가 그 이제 탈출하자. 탈출하면 예를 들어 GM 군산공장 탈출, 군산이 무너지잖아요. 대한민국이 한반도 그리 넓지 않아요. 삼성이 있잖아요. 삼성그룹이 90% 가까이가 삼성전자입니다. 네네. 나머지 삼성 붙여놓은 거 다 합쳐도 10%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럼 삼성전자가 나가버리면은 끝나는 겁니다. 끝나는 거죠. 끝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우리가 모르는 좌파 소위 말하는 사회주의 경제학자들, 대한민국이 자본주의 사회, 자유시장 경제보다는 사회주의로 가야 된다라는 사람들 생각보다 많아요. 그런 사람들의 논리로 좀 가고 있다. 그것을 이재명 정권이 아는지 모르는지 모르지만은 결국은 민주당, 이재명 당대표 할 때 이재명의 민주당이 그 법안들을 다 내놨다고. 그런데 중요 법안들은 8월 4일까지 다 통과시켜버려요. 그리고 하나는 정청래 대표가 2달 안에 끝내겠다. 네. 주요 법안. 그게 사법개혁, 걔들 말한 사법개혁, 그 다음에 언론개혁, 그리고 검찰개혁. 그 다 최고의
민주당 국회의원 중에 최고의 강성 민영배, 최은희, 그 누구죠? 최민희, 막 이런 사람들 막 갖다 넣는 거야. 그래서 야, 국민의힘이 정신도 차리기 전에 당대표 선거 때문에 희생하다가 이제 준비하는 상황에서 정청래 정치 해봤으니 알잖아. 돌아오면 머리 아프다. 너가 내란 정당 안 만날게. 너하고 만나기 전에 우리가 개혁입법 다 처리해놓고 너한테 굽식거리기 싫다. 처리해놓고 너가 돌았나? 그러면 그때 가서 악수하고 이제 대강 우리가 할 거 다 했으니까 당신들 필요한 게 뭐냐 이래 가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깨쳐야 된다. 국민의힘의 지지자들도 그렇고 보수 지지자들도 그렇고 국민들이 깨쳐야 돼. 왜 이 상황으로 가는지. 저는 사회주의로 간다고 보기 때문에 제가 보는 말들이 하나하나 맞아 들어가잖아요. 그 우려가 그 우려가 아니고 현실이 돼가 있으니까 이재명 그 탄핵제가 반대할 때 그러니까 이전에 하셨던 우려가 지금 현실되고 있다는 거잖아요. 탄핵이 되면은 이재명 정권이 들어오고 이재명 정권이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한 23개 특검 말고 23개 그거를 다 통과시키면 사회주의 된다. 그런데 그게 현실이 됐어요. 그리고 이재명은 거기에 대해서 뒤로 빠져 있어. 자기는 아무 일도 안 노란봉투법 사건 터져가지고 뭐 난리가 났잖아요. 상법 때문에 주식 양도세 때문에 막 주식이 118조가 빠져 하루 만에. 그런데 자기는 아무 생각이 없어. 그러면 노란봉투법 유예 6개월 동안 한번 논의해봐라. 상법 주식 떨어진 것은 내 잘못이 아니고 저 민주당에서 이렇게 추진한 거다 이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좀 정신을 허튼 데 설 때가 아니고 바짝 차려야 된다. 그러니까 이 국민의힘 당대표도 저는 정청래를 딱 오른쪽에 왼쪽에 정청래를 놔놓고 사진을 한번 붙여봤다니까 진짜로. 김문수, 장동혁, 안철수, 그다음에 조경태 사진 붙여보니까 이 사진에 안 붙어 세 명은 이게 김문수 정청래하고 무지막지한 정청래하고 말 한마디로 싸우고 겁으로 봐서도 싸울 수 있는 사람 김문수 한 사람밖에 없더라니까. 한 붙여보라니까. 딱 붙여놓고 보면은 저 무지막지한 정청래하고 누가 싸우지? 그래서 저만 그런 생각하는 게 아니다. 저 정청래를 잡고 상권이 아니고 사건 5건까지 가져갈 이재명의 총통 독재를 막을 수 있는 사람이 누군가 여기에 중점을 둬야 됩니다. 지금 자기 정치할 때가 아니에요.